여러분 이번 이 자리는요. 우리가 아동 실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으로 학습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또 여러분과 흥미롭게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그 김종우 관장님을 모셨는데요. 간략하게 우리 김종우 관장님의 이력을 소개하고 여러분과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관장님은요. 우선 사회복지 박사로서 아동 실종의 이해라는 전문 서적도 출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제 아동 실종 전문 기관에서 수년간 일을 하신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으로 계시고요. 자, 관장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김종우 관장님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 사회복지에 관한 궁금한 것들도 아마 도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아동 실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전문가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관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실종이 됐다 그러면 그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아동이 실종된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동 실종이라 하면 이것은 이제 부모의 상실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모의 상실에는 이제 크게 뭐 자녀 상실 중에 이제 자녀 사망하고 네. 자녀 실종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자녀 실종도 큰 충격이죠. 그러나 이제 자녀 실종은 다른 연구지를 이래 보면 한 3년 내지 한 6년 정도가 되면은 그 상실감이 극복이 된대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자녀 상실은 이 자녀를 찾을 때까지 그 상실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것을 미재의 상실이다, 미결의 상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아이를 한번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애를 찾으러 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허약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장이나 직장 이런 거를 뭐 생을 포기하고 애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 뭐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전세금을 빼가지고 아이 찾는 경비, 카드를 돌려막아 가면서 뭐 아이를 찾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가정 경제의 파탄도 올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애를 찾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책임의 원인을 이야기하다가 티격태격 싸우다가 또 이제 부부가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부모들의 어떤 그 특징이 또 뭐 명절 증후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가면 조카들 보면서 이제 자기 아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특정일 증후군 그래서 뭐 실종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생일이라든지 그렇죠. 이럴 때 그럴 때 아이가 생각나가지고 또 뭐 또 포금을 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참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관계기관에서 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 슬픔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경험을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새로 실종된 부모들하고 지지리더를 만들어서 멘토 엮여서 같이 이제 좀 도움을 주게 한다라든지 또 예방 활동에 참여한다게 한다라든지 또 아니면 그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승화시켜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장님께서도 지금 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아동 실종이라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근데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어린 아동들한테는 자기 집 전화번호,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정도, 저도 몇 가지는 주소, 이런 것들은 제시했는데, 그 이제 또 외우게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또 리피트하게 그죠 반복해서 이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어린 아동들은 자기 물건에 자기 이름도 좀 써가지고 그 기록해놨다가 누가 찾아줄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좀 알아볼 수, 같이 어디 놀러 갔다라든지 이럴 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좀 밝은 옷이라든지 또 뭐 모자라든지 이런 걸 좀 네. 씌워서 예를 들어서 그때 너무 좋은 옷을 입히면 또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렇죠. 유괴갈 수 있으니까 예. 좀 밝은 옷이라든지 어떤 그런 눈에 띌 수 있는 모자 이런 것을 좀 착용하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피서지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미아 보호소 이런 데도 좀 확인해 놔놓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엄마하고 늘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또 엄마가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 엄마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렇죠. 화장실 앞에 좀 있으라 해놨는데 뭐 갑자기 없어졌다라는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히 많죠. 예. 그렇게 엄마가 그 아이도 좀 돌봐야 되고 아이도 늘 엄마하고 그죠? 그 놀러 가서 보면 아이가 구경하는데 아이 보는데 신경 안 쓰고 엄마도 구경하는데 신경 그렇죠. 쓰다 보면 예. 애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순간이에요. 순간.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늘 엄마가 아이한테 신경 쓰고 아이는 엄마를 따라다니게 하고 이런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이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앞으로 가는 전진증후군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엄마를 잃어버렸다 하면 제자리 쓸 수 있도록 예, 제자리 멈춰요 하는 그, 제자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방법이 참, 있다고 좀 하더라고요.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복을 입거나 뭐 경찰관이나 아니면 그 관계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뭐 군인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또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아동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납치한다라든지 모르는 사람이 뭐 과자를 주면서 유도해가 뭐 깨어가 간다라든지 이럴 때는 분명하게 안 돼요. 싫어요. 네. 누구한테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소의 교육이 그런 것을 교육이 좀 예, 중요하지 예,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